해협이 미국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 분이 자꾸 문을 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 몸뚱이밖에 없어요. 약소국의 서름입니다.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뭐시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모시라는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화요일 오전 9시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트럼프가 이란을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한 시한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활절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연설 때 이제 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 연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호르무즈 이용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너네 해협을 지켜라.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뭐 신경 안 써.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니네 우리 미국이 제1의 석유 생산국인데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해라. 근데 왜 하루 만에 다시? 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 우린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근데 왜 문을 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야 전쟁이 끝나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 분이 자꾸 문을 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석유가 복잡 미묘한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석유에 대해서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석유가 왜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목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석유에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석유를 캐내잖아요. 캐내고 나서 여기 엄청 고온으로 열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석유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물질들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중질류, 경질류 들어보셨나요? 중질류가 뭘까요? 중간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 중질류는 가운데 중이 아닙니다. 중질류는 무거울 중이에요. 무거울 중. 자, 이렇게 쓰는 건가요? 이거였나? 그럼 경질류는 뭘까요? 가벼운 거. 그렇지. 경질류는 가벼운 거. 중질류는 이렇게 고온을 가하면 이렇게 깔아하는 애들이 중질류고요. 요 위에 뜨는 가벼운 애들이 경질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는 쉐일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쉐일 오일은 경질류예요. 호르무즈 해협, 이란, 이제 이 걸프 국가들의 중동 국가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석유는 중질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용도가 달라요. 이 석유를 제일 위에, 제일 가벼운 요게 천연가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LPG, 이런 천연가스를 말하고, 그다음에 한 50도 정도 애들은 가솔린. 우리 기름 넣잖아요, 주유소에서. 이게 가솔린, 페트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못 사죠? 편의점 가면은 막 품절 써있다고 하잖아요. 얘가 나프타예요, 나프타. 이 위에 페트롤, 가솔린보다는 무겁고 이 중질류보다는 가벼운 나프타가 여기서 이 플라스틱을, 케미컬 섬유들을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거울수록 어디로 가느냐? 이 다 중장비로 가요. 이 무거운 애들, 물류, 선박, 뭐 건설, 여기 항공유 비행기 뜨고 다니잖아요. 이 비행기가 뜨려면은 여기 요 정도 케로신이라고 하는 이 파라핀 오일이 필요해요. 근데 미국에서 나는 애들은 대부분 셰일은 이쪽이야. 그래서 미국도 심지어 가솔린도 셰일이랑 다른 중질류를 섞어서 써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불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줄을 옥죄고 있는 거야.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지금 선거에서 떨어지거든. 근데 셰일 오일로만은 제일 많이 석유를 생산을 하지만 미국도 이런 거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질류를 정제를 해서 다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수출을 하지만 제일 많이 생산을 하지만 또 중질류는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이랑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 거지. 특히 미국의 항공유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단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 우리는 지금 몸뚱이밖에 없어요. 머리랑 몸뚱이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제소, 그러니까 이 석유를 정제하는 요 기술을 잘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원유를 수입을 해와서 잘 이 분리를 한 다음에 항공유 같은 거를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수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공유를. 안 그러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의 전체 생태계는 다 엮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혼자 잘났다고 날뛰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안 열고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런 단어를 쓰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석유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걸리 사진을 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막걸리 처음 시키면은 요 윗부분, 요 부분 좋아하시는 분? 저는 이 부분만 먹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깔끔하고 상쾌한지 몰라요. 이 부분이 이제 경질류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 밑에 가라앉은 요 부분, 요 눅진한 요게 중질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도 이 점성도 다 달라요. 이게 황이거든요. 황? 이 스위트니스라고 부르는데 황이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황성분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약간 좀 꿀 같은 홍삼 그 느낌 알죠? 엄청 찐덕거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굳힌 홍삼을 먹으려면 막 뜨거운 물을 막 부어야 되고 왜 꿀 같은 것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거 퍼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제 시설을 한번 가동을 중단한다고 그 다음날 다시 밸브를 열면은 다시 이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는 한번 정제시설 가동을, 밸브를 잠그면 그 다음에 재개를 할 때까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 원유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약간 그 식용유 같은? 그리고 되게 묽어요. 약간 오줌 같은 느낌? 그 정도로 묽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본 적은 없어요. 원유가 이런 식으로 다 나뉜다. 그리고 이런 정제 시설에서 다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 연료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독자 생존, 독고다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가장 많은 중진류 생산하는 국가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사가 나왔죠. 원유가 많다면서 왜 기름값과 항공료가 폭등을 하겠냐고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나요? 중진류를 이제 미국도 수입을 해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진류가 없으면 미국 역시 그 휘발유 가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 원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에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유조선들이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원래 지금까지는 공짜로 다녔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이란이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 합의 안에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배럴당 얼마씩을 받겠어. 이게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를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안 내던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약소국의 서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한 10개 정도의 리스트업을 해놨대요. 그 합의안. 그래서 중재 국가들이 그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에도 명분을 주고 이제 이란에도 명분을 주는 그 종전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죠. 말도 안 되는 분기 실적, 57조에 달하는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녹화를 오후 1시 반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의외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무슨 차익 실현도 있고 뭐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내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이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다. 이왕이면 저거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고 싶지 않겠어요?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테니 약간의 관망세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석유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질문! 전쟁이 끝나면은 주가가 다시 오르겠죠? 바람인가요?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원유 가격이 기본이 되는 그 기준 혹시 아는 거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있어요. WTI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두바이유, 기준 원유 가격을 나타내는 3가지의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를 보고 우리가 오늘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브렌트유는 북서유럽, 얘는 미국이겠죠. 온리 미국 내수용이에요. 그리고 두바이유가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바이유 가격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브렌트유랑 두바이유를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이광두 대표님이 오셨을 때 이게 140불을 넘어가면은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두바이유가 120불, 이제 배럴당 120불 정도 되고, 브렌트유가 111불,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15불. 그러니까 100달러가 넘어가면은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두바이유가 120불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투자를 할 때 이 유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챗GPT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있어? 질문 있어? 두바이유 말고 브렌트유를 수입하는 건요? 비싸요. 너무 멀어서요. 멀고요. 물류 비용이 많이 들겠죠.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동에서 가지고 오는 게, 그리고 여기가 값싸면서 우리가 정제시설이 발전을 해 있으니까 중동산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석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끝!